검찰은 오늘 김 여사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과 발표를 이례적으로 무려 4시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4시간가량 열거했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고 간접, 정황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있는지 따져보려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당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 것 같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시세 조종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게 알릴 조작도 없었다는 입장이고 주포 이모 씨와 김모 씨는 김 여사가 평소 신뢰하고 있던 권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매매 요청을 받으면 그대로 해줬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표까지 만들어 설명했습니다.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시세 조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범행을 도와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방조 혐의가 인정된 전주 손모 씨는 고의가 확실했지만 김 여사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미필적으로라도 주가 조작을 인식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설명에도 물음표는 남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 2020년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는데 그 뒤 다시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여 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줄지 의문스러웠고 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걸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여사에게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낸 지 무려 1년 만인 지난 7월에서야 답변을 받은 것을 두고선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만 답했습니다. 일반 피의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엔 돈봉투 사건을 가리키는 듯 민주당 의원들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기록이 공개돼 누군가 보게 되더라도 허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처분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친 결과물인지 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인지는 단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